결국은 전환선은 이제 계속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저점이 삭제되니까. 그리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만 통과하면 이제는 빨리 사야 되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선 3개가 평행을 그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YC를 땡겼고 합의 기간도 길었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맨 우측 파동이 제일 세게 제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승률 높은 플랜 ABC 기법, 플랜 C 구름대를 사용한 매매 기법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꽃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구름대, 오늘도 구름대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률 높은 플랜 ABC 기법, 일단 라인업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플랜 A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선, 기준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플랜 B, 가장 강력한 매매법이죠. 후행 스페인의 구름 돌파입니다. 그리고 플랜 C, 구름대 변곡입니다. 단순히 변곡만 사용하셔도 수익률도 높지만 우리는 구름대를 보다 디테일하게 알면 차트 흐름을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까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대를 사용해서 과연 이 파동이 어떻게 끝나고 또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를 설명드릴 때 꼭 보여드렸던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승 추세하면 그리고 하락 추세하면 이 그림들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자리가 양호님 뭐라고 그랬죠? 정배열, 그리고 이렇게 쫙 뻗어가는 구름, 강한 상승 추세, 그리고 역배열, 앞자리가 음운이죠? 그리고 쭉쭉 뻗어서 내려가는 그런 구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세를 먹기 위해서는 이런 구름이 나와야 됩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쭉쭉 뻗어가는 구름이 나와야 진정한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 손절만 따고 또 그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래서 오늘은 한 파동의 종점, 다시 말씀드려서 파동이 어디에서 끝날지 아니면 어디에서 조정이 나올지 그런 시그널을 구름대가 먼저 줍니다. 우선 파동의 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앞자리가 좀 두껍게 되어 있는 차트들입니다. 일단 양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파동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정의 깊이, 조정의 길이,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앞에 구름대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개의 구름의 공통점이 뭐죠? 앞자리가 두껍다는 겁니다. 앞자리가 두꺼워지면 조정이 나온다, 횡보가 나온다. 하나 팁을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걸리는 네 자리가 두꺼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지 저항이 강하다. 거꾸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워진 구름은 주가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적인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매물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구름의 다른 점은 뭐죠? 일단 구름대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구름대가 어디서부터 섰는지 그게 또 다릅니다. 일단 여기는 밑에부터 섰지만 곧장 위에가 볼록볼록 하면서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름대 하단과 상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쓴 거고, 여기는요 쭉 뻗어가다가 마찬가지로 구름대 하단이 섰지만 중요한 건 이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거리가 먼 상태로 서 있습니다. 각각 다른 구름이고 이거 외에도 몇 가지 구름이 더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첫 번째 보는 구름은 이 밑에 구름대 하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구름대의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구름대가 얇아야지 빨리 올라가죠. 그리고 넓어질수록 속도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이렇게 좁혀지든 아니면 이렇게 좁혀지든 어떻게든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서버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름대 하단이 찔끔찔끔 올라오면서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건 좀 문제가 되죠. 이거는 간격을 좁힐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 파동이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상승 추세 후에 조정을 겪고 다시 추세가 나오는 차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구름대가 두꺼우니까 당연히 횡보가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 듯 했으나 또다시 조정 파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트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환선 캔들 카운팅, 현재 캔들 기준으로 직전 9개 캔들의 최고 최저값의 중간값이 전환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전환선은 여기서 최저가를 삭제하기 시작하죠. 그럼 전환선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선은 어떻게 되죠? 26개 캔들이죠. 직전.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 돌아도 여기 캔들이 하나 생길 때마다 하나씩 우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저점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은요 고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캔들 한 20개 정도는 여기서 이게 돌면서 또다시 횡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승비 투론이요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통과를 해야 여기 저점이 삭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구름대 하단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가 1,500원이 되기까지는 소비자들이 묵시적으로 생산자와 아니면 또는 공급자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죠. 관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물건을 계속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환선은 이미 합의가 끝났죠. 올라가니까. 하지만 기준선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여기 돌 때까지 합의가 안 된 거죠. 왜냐면 저가가 삭제가 되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 사야지 하면서 달라붙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52개 캔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돌아 나가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관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선이 3개가 동시에 올라가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파동은 계속해서 관계적인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파동이 한번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면 계속해서 굴곡진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합의가 빨리 됐죠. 그래서 기준선이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 전환선이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급자 위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비싸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가격이 높아도 이 9명이 지금 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6명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로 돌아가게 되면요 26명은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나란히 펼쳐지면서 구름대도 간격이 줄어들고 얇게 해서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공급자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파동이 한번 무너졌다가 이만큼 당겨서 올라간 겁니다. 이건 일단 1+1이든 2+1이든 이런 관계를 거쳐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파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올라갈 때 아주 시작부터 급등이 나오는 구름대가 얇은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활시를 이렇게 해서 살짝 당기는 거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하고 여기서 많이 당기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는 사람이 적어서 이게 위로 못 올라갔지만 이렇게 많이 당겼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려고 덤벼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전환선은 이제 계속 올라갈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저점이 삭제되니까. 그리고 기준선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만 통과하면 이제는 빨리 사야 되는 구간이 오는 겁니다. 52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구간만 거쳐낸다면 똑같이 이렇게 일자가 나란히 선 3개가 평행을 그으면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맨 우측 파동이 제일 세게 제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시를 당겼고 합의 기간도 길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골이 깊어서 산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생 차트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 차트를 보면 지금 이 구역에서 매도 사인이 나와서 쭉 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구름대가 폭이 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가 두꺼워지고 윗단이 섰죠. 지금 구름대 상단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동시에 내려갑니다. 꼭 얇아지지 않더라도 구름대가 동시에 내려간다면 주가는 구름대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오려면 얇게 내려가야 되죠. 그러다가 또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도 쓰고 또 여기도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얇게 해서 또 올라가죠. 전환선이 올라가면서 기준선도 따라서 캔들 카운팅 자리가 올라간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선앤스팬2 이 자리가 여기를 돌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또다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름대는 얇아졌다가 뭉쳤다가 또 내려갔다가 얇아졌다가 또 뭉쳤다가 전환이 되고 얇게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주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둘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눌림자리 어디죠? 기준선 구름대 하단 그리고 구름대 상단에서 매도를 치면 되겠죠. 올라오면 그리고 나서 또 하단으로 선앤스팬 1, 2 구름대가 또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도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위에 매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멈췄고 그리고 올라갈 때 우린 이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구름대 상단과 하단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돌파 매매는 그때 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격려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매일 손실로 마감을 하는 분, 나만의 차트, 나만의 기법이 없으셔서 한참을 헤매고 계신 분 또는 매매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목균형표 3일 마스터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3일 마스터 과정까지 수료하신다면 여러분께서 지금과는 다른 매매 기법과 차트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 댓글에 있는 카톡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